202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선혜경. 빗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그런 걸 뭐하러 세워두고 있겠어. 당신은 꿈에서도 폭우가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창틀을 베고 누운 당신도 닫힌 서랍보다 늦게 눅눅해지는데. 궁금해. 그런 날에 당신은 그림자 대신 검은 석유를 품고 다녔는지. 그런 날에 빗방울에게서 풍경의 심장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 벌려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는지. 새벽에 혀를 길게 베어문 촛불처럼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밤새 얼얼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미아가 되어 버리기를. 품이라 발음하면 옅어진 등불에 팔다리가 생겼는지. 촌농이 굳어버린 하늘을 정면으로 마주치며 빛에 익사하길 바랐다. 상처투성이의 손금을 털어내려고 손바닥을 자꾸만 흔들어도 온통 웅덩이였다. 모르는 사람의 초상을 여기저기 그리고 다녔다. 2020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빗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선혜경. 그런 걸 뭐하러 세워두고 있겠어. 당신은 꿈에서도 폭우가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창틀을 베고 누운 당신도 닫힌 서랍보다 늦게 눅눅해지는데. 궁금해. 그런 날에 당신은 그림자 대신 검은 석유를 품고 다녔는지. 빗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났는지. 이 제목에서 보다시피 천둥 번개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계속 하늘을 kwagang 하고 깨고 도망가잖아요. 장마라든가 비가 지금 계속 오는 그런 광경을 이런 식으로 빗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이렇게 제목을 썼다고 보고요. 그런 걸 뭐하러 세워두고 있겠어. 그 몇 번을 깨고 달아나는가. 그걸 뭐하러 세우고 있겠냐. 당신은 꿈에서도 폭우가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꿈에서도 폭우가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나 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꿈꾸는 동안 비가 계속 온다 이거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도 되고 꿈을 꾸면서도 폭우가 비가 오는 장면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눅눅한 날이야. 잠을 자나 일어서나.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는 꿈에서도 폭우가 내리고 그냥 이 현실에서도 폭우가 내리고 인생이 녹록지 않고 별로 좋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틀을 빼고 누운 당신도 닫힌 서랍보다 늦게 눅눅해지는데. 창틀은 뭐야? 창틀은 밖을 보여주고 또 밖 안에 여기서는 그런 창틀이 아니에요. 요 창틀은 하늘의 창틀이에요. 그걸 구름이 베고 누운 거야. 그래서 당신도 닫힌 서랍보다 늦게 눅눅해진다고. 비가 올라오면 눅눅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땅도 눅눅해지고. 궁금해. 그런 날에 당신은 그림자 대신 검은 석유를 품고 다녔지. 그런 날에 당신은 이 폭우는 그림자 대신에 시커먼 석유를 품고 다녔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창틀을 베고 누운 당신이란 것은 하늘의 창.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딱 누워갖고 있다가 어디다 비 내릴까 하고 구름이 기다리고 있다가 비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창이라고 안 하고 창틀이라고 그랬을까요? 창틀을 열어야지 비를 내려보내니까. 하늘의 창이 열려야지. 예.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라고 하면 문이라고 해도 되는데 틀이 필요한 거예요? 예, 베고 누웠다고 그래야 되니까. 그게 구름이 이렇게 베고 누워야 되니까. 이게 하늘에는 창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인의 상상력으로서는 저 구름은 하늘의 창틀을 베고 누워서 언제 비 내릴까 하고 지가 크르릉 밑에 쳐다보면서 땅 쳐다보면서 아무데나 갖다 그 검은 석유 품고 다니면서 시커먼 연기로 해갖고 소나기 같이 해갖고 번개 한번 때려가면서 그러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날의 빗방울에게서 풍경의 심장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
벌려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는지. 이게 비 오면은 신경통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풍경의 심장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 그 풍경이란 것은 시커먼 풍경, 그것이 빗방울 하나에 묻어서 뚝뚝 떨어져 나갈 때 하늘의 풍경이 벌려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는지. 그러니까 그 사이로 이것은 사람의 손가락이라기보다는 하늘의 손가락이겠네요. 하나하나 다 떨어뜨리면서 마디마디가 아팠는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 세게 내릴 때, 그 다음에 보통으로 내릴 때 풍경이 좀 다르죠. 새벽의 혀를 길게 베어먹은 촛불처럼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그러니까 새벽의 혀를 길게 베어먹은 촛불이라는 것은 저녁 내 초가 녹아가지고 촛물이 초 옆에가 이렇게 쭉게 흘러내리는 게 혓바닥이 길게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이, 그 촛물 녹아서 내려오는 그 옆에 기둥에 이렇게 촛물이 쭉 녹아서 혓바닥까지 쭉 내려와 있는 그것을 새벽에 혀를 길게 베어문 촛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밤새 얼얼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미아가 되어버리기를 그랬잖아요. 밤새 비도 내리고 밤새 촛물도 녹아내리고 모든 것은 세상에서 죽어가면서 사라져가는 미아가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죠. 품이라고 발음하면 옅어진 등불에 팔다리가 생겼는지, 이게 줄줄 내려 품이라 발음하면, 품은 뭐예요? 바람이 새는 것 같은데요. 품. 네. 바람이 새기도 하고 줄줄 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게 이 명사로서 품이란 것은 보드면 아는 거, 그걸 말하잖아요. 발음하면은 옅어진 등불에 팔다리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촛물이 녹은 데가 팔다리가 생겼는데 여리저리 촛물 녹은 장소가 팔다리같이 형성되어 있는 생겼는지, 촛농이 굳어버린 하늘을 정면으로 마주치며. 촛농이란 것은 지금까지 녹아내리고 이게 쭉 왔던 것이 하늘에 촛농이 녹아내린 거야. 비가 온 것 같이. 이건 그런 식으로 비가 왔다는 뜻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농이 굳어버린 하늘을 정면으로 마주치면, 위에가 아직도 비가 안 오고 딱 굳어가지고 하늘이 맑게 개이질 않고 촛농이 굳은 것 같이 딱 굳어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것을 녹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빛에 익사하길 바랬다. 빛에 물러난다든지 빛에다 타져버린다든지 그러길 바랬다. 저 구름이. 햇빛이 쨍쨍 나게 되면 결국에서는 장마라든가 구름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촛농이 굳어버린 하늘이라는 게 구름으로 꽉 낀 그 촛농같이 된, 초와 촛농이 합체가 된 구름에 형상을 띈 그 두꺼운 어두운 하늘을 얘기하는 거네요. 전체가 싹 덮어져 갖고 촛농으로 덮어져 갖고 촛농으로 덮어진. 햇빛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햇빛이 나오면서 싹 녹아내려본다든지 햇빛에 익사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근데요, 앞에 영에서 보면 새벽에 혀를 길게 베어문 촛불처럼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비가 떨어지는 악몽이죠. 밤새 얼얼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미아가 되어버리기를. 빗방울이 여기서- 떨어지면서 미아가 되죠.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시인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미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방황을 그 위에서 하늘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밑으로 세상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미아가 되어버리잖아. 그런 것 같이 자기 자아도 하나의 방황체가 된다든지 어디를 방황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썼겠죠. 녹아내리는 것들과 내일의 미아와 이게 약간 저주를 하듯이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저주라기에는 저주는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내 자아가 현실을 직시하듯이 자기 이렇게 자신의 되는 자아가 녹아내리듯이 미아가 돼서 사라져가는 그런 예언 같은 건가요? 아니 예언은 아니 광경을 갖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촛물이 녹아내리듯이 하늘이 녹아내리고 비가 녹아내리면서 천천히 미아가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되어 버리기를 이렇게 하니까 끝에가 버리기를 로 끝나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심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어떤 걸로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어떤 희망은 아니고 그렇게 긍정적인 되기를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명령도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심리가 나올까요? 어디에서? 너무 하늘이 칙칙하게 모든 걸 점령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 가져버려라. 예, 그런 그 굳어가지고 의미인가요? 하늘이
네가 다 해먹는구나. 전체를 다 차지해가지고 그걸 굳어가지고 촛농이 굳어버린 하늘애가 그 전부가 그렇게 다 차지해갖고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냥. 그래, 너 잘났다. 너 미아나 되라.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지요. 내일의 미아가 되어버리고 단든지 아니면 빛의 익사하기를 바랬단 말이죠. 여기서는 희망이 나오잖아. 하늘의 구름덩어리들이. 상처투성이의. 근데 그 앞면에 보면 새벽에 혀를 길게 베어문 촛불처럼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여기에서의 또 심상이. 이것은 예. 그 비가 떨어지는 과정을 이 촛불처럼 길게 해를 내물면서 줄줄 흘러내리는 그것같이 하늘에서 줄줄 흘러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그 형상을 갖고 와서 하늘에 비가 떨어지는 광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새벽이 되면 동이 터오잖아요. 해가 희미하게 터오는데 그게 또 촛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촛불이 해가 뜨려고 하는데 구름이 꽉 껴있으니까 빛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가지고 그래서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것은 촛불을 가지고 온 것은 그 촛불을 켰다는 뜻이 아니고 밤새도록 하늘에 비가 떨어지는 광경을 새벽에 혀를 길게 베어갖고 이렇게 줄줄줄줄줄 흘러내렸고 쇳바닥에 혀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촛불처럼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그러니까 죽는 악몽이잖아. 이게 초가 죽으면서 나타나는 형상처럼 하늘이 죽어가는, 구름이 죽어가는 형상,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구름이 이런 식으로 혀를 내물고 이렇게 죽어가는 악몽을 믿으면서 나는 이걸 믿는다. 네가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것이다. 하늘 너도, 구름 너도 하늘을 다 차지하고 네가 그렇게 했던 것을 나는 악몽이라 생각하고 그건 빨리 죽기를 나는 믿는다. 밤새 얼얼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에 모두 그렇게 내일의 해석을 미아가 하면 되어버리기를. 그 뒤에 영과 잘 이어는 지네요. 근데 이제 저는 새벽에 동터올 때 빛이 이렇게 쫙 나가야 되는데 구름이 막고 있어서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야. 뭐 악몽이다가 아니라 악몽이라 믿으며. 이 믿음의 주체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새 얼얼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미아가 되어버리기를. 그러니까 악몽이라 믿으며에서 그래 믿는 거의 주체는 이 흐린 날씨, 구름들, 그런 폭우들 그런 게 되겠고 밤새 얼얼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미아가 되어버리기를. 이거는 시인이 이제 그런 흐릿한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게 이제 하는 말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품이라 발음하면 옅어진 등불에 팔다리가 생겼는지, 품이라 발음하면은 품이라는 것은 한 뭉텅이로 이렇게 있는, 바람이 빠져나갈 것 같다가 움자로 끝나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품하면은 이게 하나로 품어지는 거잖아요. 네. 품이라 바람, 이 뭉쳐져 갖고 있는 거야. 구름들이나 네. 이것이 하늘이 다 뭉쳐져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옅어진 등불에 팔다리가 생겼는지, 이제 팔다리가 생겼으면 움직인다는 뜻 아니겠어요? 촛농이 굳어버린 하늘을 정면으로 마주치며, 거기가 꽉 그래도 차갖고 있잖아요. 다 점령하고 굳어버린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정면을 마주치며 빛에 익사하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빛에 녹아가지고 다 없어지길 바랐다. 상처투성이의 손금을 털어내려고, 상처투성이의 손금이라는 것은 전향내 번개를 쳐갖고 그냥 그 손금같이 그냥 이쪽 저쪽으로 번개가 지지직하고 나무까지 뻗듯이 가는 손금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손금을 털어내려고 손바닥을 자꾸만 흔들어도, 손바닥을 하늘이 천둥번개를 계속 치고 흔들어도 온통 웅덩이뿐이었다 이거죠.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그게 그렇게 처졌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초상을 여기저기 그리고 다녔다. 그래놓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이쪽에도 초상화를 하나 기리고 저쪽에도 초상화를 하나 기리고 온 지구 땅바닥에다가 초상화를 기리고 다녔다. 이런 날이죠. 하늘에도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마나 비가 오는 광경을 빗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했으니까 여기에가 천둥번개가 얼마나 치고 달아나는지 하고, 손금이라는 것은 천둥번개가 짜자작 하고 갈라지는 광경, 하늘에서 그것을 손금이라고 보고, 그렇게 해서 손바닥을 그러면서 자꾸 흔들어도, 저녁내 천둥번개를 치고 흔들어도 그것은 온통 물운덩이만 만들었을 뿐이다. 모르는 사람의 초상을 여기에 또 그리고 다녔다.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봐야죠. 중간에 내일의 미아가 되어 버리기를 이렇게 해놓고 빛의 익사길이 아니고 익사길 바랐다. 바랐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게 그 다음에 바랬는데 뭔가 잘 안 됐다 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의 익사길 하면 그게 기대와 바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바랐다 하니까 이게 과거형으로 끝나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뒤에 장면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찌푸린 날씨들이 전부 다 빛에 익사해가지고 반짝은 깨끗한 하늘을 바랬는데 장마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래서 바랬다는 것은 빛에 익사했다 그래 버렸을까든 장마가 갔다는 뜻이겠지만은 바랐다는 것은 또 다음 장마가 또 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처투성의 손금을 털어내려고 손바닥을 자꾸 흔들어도 온통 웅덩이였고 모르는 사람의 초상을 여기에 그리고 다녔. 또 계속 오늘 저녁에도 이런 그 천둥번개를 치면서 비가 내리는 광경이 또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익사하길 바랬다. 이게 또 익사가 또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쭉 읽히다가 계속 탁 걸리는 느낌이 그러니까 왜 좋잖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니요 어떤 익숙하지 않은 스토리를 느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마가 예. 오고 비가 떨어지는 광경을 지금 이렇게 지금 썼단 말이에요. 이걸 무엇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야. 천둥번개가 치는 광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였었어. 그냥 그 단 하나를 천둥번개에 대해서 비가 오는 천둥번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주체와 객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쭉쭉쭉 읽히는 게 아니고 다시 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주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맛이 또 더 우러나요. 이런 시들은. 그 하나하나 그 언어들이 엄청난 그 사고를 갖고 쓴 부분이 있어요. 이거 그림자 대신 검은 속이를 품고 다녔죠. 이건 무슨 말인지 잘 알기 힘들 거고. 빗방울은 몇 겹의 하늘을 깨고 달아나는지. 요것은 이제 조금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창틀을 그러니까, 베고 놓은 당신도 다친 사람보다 늦게 눅눅해지는데 이런 말들. 아니 그런 날에 빗방울에서 해도 되는데 왜 애게서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요 또? 그 다음에 당신을 앞에서는 계속 넣어줬는데 3년에서는 또 당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연에서는 대화형으로 그러니까 왜 빗방울에게서냐면 예. 그런 날에 빗방울에게서 번역투의 문장이잖아요. 뭐뭐에게서 이런 거. 아니에요. 빗방울이 떨어져 나가면서 구름에 있는 풍경의 심장이 뚝뚝 떨어져 나갈 때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빗방울이 빠져나가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의 그 풍경이 심장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구름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풍경, 그것을 빗방울에게서 풍경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벌려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는데, 그래서 자기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면서 아팠는지 새벽에 혀를 그러니까 길게 그 베어문. 여는 구름의 입장에서 이게 또 표현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새벽에 혀를 길게 베어문 촛불처럼. 그러니까 그 손가락과 심장, 풍경의 심장이 얼마나 아팠으면은 새벽에 혀를 길게 베어문 촛불처럼 그랬잖아요. 혓바닥이 쭉 늘어나가고 곧 죽을 것 같은 촛불처럼 가장 빨리 죽는 건 악몽이라 믿으며 내가 이걸 빨리 죽은 것이 차라리 낫지 이런 악몽을 계속 꾸고 있어야 되겠냐 하는 것 같이 믿으며 밤새 얼른하게 녹아내리는 것들은 모두 내일의 비아가 되어버리기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구름의 입장에서 그렇죠. 쓰여진 것들이라 이거죠. 예, 구름과 천둥번개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동이 터올 때 하늘이 시커머면 동이 안 터오는 것처럼 희미한 촛불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구름이 내 밤새도록 혀를 길게 베어문 촛불처럼 꺼질 듯 이렇게 계속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벌려둔 손가락 마디. 이건 밤에 비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낮이 밤같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캄캄해가지고 하늘을 차지하고 지가 잘난 듯이 그러면서 막 손금 같은 그 손금을 털어내고 막 손바닥으로 막 흔드는 천둥번개를 치면서 그러면서 그 하늘의 풍경을 지가 다 장악하고 촛농으로 굳어버리는 하늘을 갖다가 마주하고 있으면은 그런 이미지는 그러니까 쭉 읽고 나서 아 장마가 싫다는 거구나. 빛이 빨리 와서 그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있다가 걸리고 아직 소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마가 싫은 것은 아니고 비가 오는 광경을 이런 근데 비가 오는 광경인데 빛에 익사하길 바랬다. 그 부분에서 빛에 대한 기대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막 풍경도 온통 웅덩이에다가 모르는 사람의 초상을 막 여기저기 그리고 다녔다는 게 마치 뭘 칠하듯이 그런데 이런 약간 그 이미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느낌은 살짝 오는데 잘 조합이 돼서 하나로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게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잘 된 시예요. 왜 그러냐면은 장마나 천둥번개가 치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이미지를 끌고 와서 이렇게 쓸 수가 없다니까. 그냥 다 장마라는 말 들어가고 천둥번개란 말 들어가고 다 하지 단 한마디도 그게 없이 그냥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그것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오는가 하는 거. 하늘을 얘가 어떻게 차지할 거니까 검은 석유를 갖다가 품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미지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비하고 연결되어 있고 구름하고 연결되어 있고 천둥번개하고 연결되는데 그 말은 단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건 이미지상으로 단 하나의 그 천둥번개나 장마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다음에 만들어낸 또 시예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쓴 시잖아요. 근데 보통 이미지가 있으면 이게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더 긴장감 끌고 들어가는 그게 있으면 또 쑥 빨려드는데 이게 언어와 이미지의 연결성이 너무 낯서니까 그걸 연결해서 읽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의미를 담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자연스러운 천둥번개에 대한 단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오는가. 그런데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가 새로운 단어에다가 이질적으로 지금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언어에 대한 올해 신춘문예에서 상당히 수작이에요. 이것을 낯선 언어를 아주 정제되게끔 잘 쓴 언어예요. 이거 시는. 이런 시들이 좋은 시예요. 저는 이 시는 시를 좀 쓸 거라고 봐요. 이런 사고를 갖고 생각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언어 하나하나가 한 년이 전부가 새로운 걸로 다 꾸며져 갖고 있어요.